네, 물 한 모금 먹고 해도 되겠죠? 예, 구자의 음악 여행 오늘은 그 시낭송 여행입니다. 겨울 반추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 한 10여 년 전에 거의 뭐 20년 다 됐을 것 같아요. 그 미래의 기업은 그 소비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도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게 근데 왜냐하면 뭐 유튜브에서 이게 뭘 하나 보면은 그 유사한 것들이 또 쫙 뜨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과 사고의 폭은 좁아지고 편안은 하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철학자라고 그래요.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 형이 질투를 해갖고 무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지지자들이 찾아가고 그 동생에 대한 질투가 자기가 때문에 그 무덤을 뭐 어딘지 모르게 흩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855년 11월 11일 날 42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키에르케고르.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결국 이성이란 희한한 존재다. 무엇을 보더라도 온갖 열정을 갖고 바라보면 천지를 뒤흔들 정도로 거대하게 다가오지만 열정 없이 바라보면 하찮게 다가온다. 뭐 저는 이걸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헬만 헤스의 무슨 소설인가요? 그 사랑만 받다가 어느 날 사랑이 없어졌어요. 기고만장했다가 그 고통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오늘 이 키에르케고르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문득 생각했냐면 세상의 마지막 욕심이 저도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랑받고 싶은 욕심을 아직도 제가 못 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었습니다. 겨울 반추의 시인 단청 시인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안녕하세요, 단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가을에 네. 한강변에서 했었죠. 네. 그때 너무 날씨도 좋았고 아침에 네. 일부러 사람들 없는 데서 그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새들이 날아오고 사랑스러운 강물을 봄에 또 한번 해야죠. 네. 일단 네. 겨울 반추 시집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하고 얘기 또 나누기로 하죠. 네, 그럴게요. 지금 이제 겨울의 한 복판이니까 제가 겨울 반추 중에서 한 편 낭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외워오질 못했어요. 죄송해요. 선해의 겨울, 내 짝꿍은 풍뎅이만한 선해, 유일하게 만만한 선해. 선해가 며칠째 학교에 안 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온 세상이 하얀데도 계속 눈이 내리던 날 선해가 학교에 왔다. 전에 없이 친절한 내게 쪽지를 주었다. 끝나고 우리 집 갈래? 가는 길이 멀고 험한 서운산 중턱 외딴 집. 선해는 거기 살았다. 고요빛 마루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동생들이란다. 선화, 선옥이, 선영이, 선순이. 얼마 전 태어난 동생은 어딘가로 입양되었단다. 그 아기까지 끝내 딸이어서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단다. 며칠 후 막내 아기가 떠나고 다음 날에 아버지는 눈을 감았단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어머니는 산속을 헤매어 집채만한 땔감을 이고 들어오셨단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오늘도 남의 집 일을 가셨단다. 풍뎅이 선에는 어른스러웠다. 고구마를 한 달아이 씻어서 솥에 앉히고 불을 지폈다. 내가 물을 데펴서 씻겨줬더니 동생들은 말갛게 피어났다. 토끼 가족마냥 모두가 귀여웠다. 둘러앉아 찐 고구마를 먹고서 뒤엉켜 술래잡기를 하였다. 오두막이 무너질 듯 쿵쾅거렸다. 해가 시들 쯤 선해를 따라 통미 고염나무 숲으로 갔다. 겨울 새들이 푸드덕 날아가며
장난스레 눈가루를 뿌려댔다. 우리 나무야. 선혜는 고엽나무를 올라탔다.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엄청 높이 올라가서는 왕이 된 듯 늠름하게 산 아래를 내려보았다. 고엽나무 가지를 잔뜩 꺾어왔다. 내게 고염이 가득 달린 가지를 한아름 안겨준다. 선물이었다. 해가 거의 다 기울고 있었다. 왠지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그렇지만 더 즐거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 어린 시절에 그 네. 같이 어울리던 그 네, 선혜라는 선혜 친구가 친구, 네, 제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어요. 짝꿍 그때 5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근데 걔가 제가 그때 저도 힘이 없었지만 걔가 유난히 제일 작았어요, 반에서. 그래서 이제 번호로 치면 1번 정도. 제가 2번. 근데 그 애를 좀 제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늘 당하기만 하는데 그 애는 더 나보다 작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학교에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선혜 집 사정을 좀 들었어요. 네, 그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후회가 너무 됐어요. 그때 선혜가 나오면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선혜가 다시 학교에 오고 또 제 마음이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5학년 동안 내내 네. 같이 늘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선혜라는 그분은 네. 현재는 연락이 전혀 안 되겠죠? 연락은 돼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안성에서 아직 살고 있고 그리고 서로 자주 연락은 못 하는데 네. 가끔은 연락을 해요. 전화도 하고 그러세요? 네, 전화도 지금 하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예. 글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요? 네. 그래도 뭐 한번 그, 선혜야 그 시를 읽었어 이래갖고서 그 이 시집을 선혜에게 전달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네. 지금 이 기회에 전화번호가 없는 건가요? 아니 전화번호는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한번 예, 예, 예. 제가 전화번호를 갖다 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가져온 예예예. 왜냐면 왠지 그 시는 썼는데 아직 시집을 못 보내드렸고 뭔가 제가 묘한 기류 그러면 두 분을 싸움시키는 거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이렇게 마음은 안 그런데 아직 시집이 전달 안 된. 그렇죠. 하긴 여기 나온 사람들을 다 시집 전달하려면 그거 한참 걸리지 그것도. 그리고 또 문제가 있고. 제가 친구들에게 아직 이 시집을 많이 전달을 못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글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시집이 되는 거니까 겨울반추 유튜브 시집이니까 네, 예. 네, 네. 한번 전화해 보시죠 뭐. 예. 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이런 궁금하네요. 상황이. 예. 손해라는 분. 이거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나요? 네네. 예. 받자마자 막 야 왜 인제 전화했어 막. 전화를 몇 안 번만 더 받는데요? 보죠. 한 두세 번만. 안 받네. 네, 다음에 해야 네, 되겠어요. 네, 네, 지금 네. 전화를 안 어쨌든. 받네요. 그 마지막 이렇게 본 거는 언제세요? 이렇게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거. 그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뭐 아주 오래된 거 같아요. 네. 살다 보니 뭐 금방 세월은 가고. 네. 네. 두 번째 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시는 다른 분의 시를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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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좋습니다. 예. 네. 누군가요? 일단 김재영 씨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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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삐용의 바다에 나오는 그 시집의 첫 시예요. 네, 네, 김재영 씨. 저기
나팔꽃에 관한 네, 네, 좋습니다. 예. 손등을 타고 오르는 비누거품이었지. 나의 삶은 끈끈이가 필요했어. 더듬이를 가져야 했고 사다리를 놓아야 했지. 굴착기가 되어야 했고 구체적으로 착 달라붙어 더듬고 기어오르고 꿰뚫어야만 했어. 하늘 스카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지. 하늘 해분을. 모가지는 비틀리고 비틀려서 비로소 다다르지 않는 길, 머무르지 않는 길이 트였고 문득 지상을 바라보면 버려진 꿈들이 발등에 가득하였지만 자유에서는 욕망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넝쿨대어 뻗어나는 빛을 향했고. 저도 이제 시집을 한 권 갖고 있죠. 김재영 시인의. 네. 근데 조금 난해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네.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뭐세요? 저는 여러 시 중에서 이 이 골랐잖아요. 시가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 시를 가끔 되뇌어요. 그 약간 좀 담쟁이 같은 느낌, 벽을 담쟁이 뛰어넘는. 같은 느낌. 예. 네, 나팔꽃도 그렇잖아요. 이제 담쟁이보다 더 순한 것 같아요. 나팔꽃은. 그리고 또 예쁜 꽃도 피고. 그래서 그렇지만 끈기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어이 넘어서고 꽃을 피우고 마니까 이 시는 어딘가 모르게 위안을 주는 게 있어요. 네. 담쟁이 나팔꽃. 네. 참 그 나팔꽃을 예전에는 참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요즘은 별로 그렇게 많이는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나팔꽃이 참 이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아침에는 이렇게 피고 아침에 저녁 때는 피고 또, 예. 오물이고. 근데 나팔꽃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별 모양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네. 하얀 이렇게 네. 분홍색이면 그 안에 이렇게 네, 네. 정확한 별들이 별이 있구나. 있어요. 오각형의 별이.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 잊어버렸었는데 네. 원래 시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죠. 네. 그리고 꽃잎도 다른 꽃보다 훨씬 더 여리고 또 더 촉촉한 느낌이고 또 마음이 정화되고 순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또 다른 꽃 좋아하는 꽃은 뭐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꽃이 나팔꽃은 아니죠. 다 좋아하고 저 밭꽃이나 뭐 코스모스 들에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꽃들 특히 더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 해바라기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해바라기 좋죠.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엽줍다 보니까 네. 나는 해바라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네요. 예. 아, 왜요? 그럼 갑자기 해바라기가 해바라기가 이게 하면서 떠오르셔요. 네. 나는 그럼 뭘 좋아하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그런데 해바라기가 탁 떠오르네요. 예. 해바라기는 되게 희망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희망찬. 네, 왠지 느낌이 좀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시를 또 세 번째 시요. 오늘은 제가 시를 많이 청하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아, 사실. 그러세요? 네네네. 저 고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네네네. 그냥 여기서 지금 왔어요.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 할게요. 겨울반추에서 내면의 숲에서 2번 할게요. 네. 내면의 숲. 혹독했지만 아름다웠던 그 겨울을 나는 그리워하네. 눈뜬 아침마다 폭설이 가져온 세상을 만나면 비 샤워로 쏟아지던 유년의 환희를 나는 어떤 베일을 걷고서야 다시 갈 수 있는 걸까? 머나먼 그곳 콩기름불 지펴 방안을 밝히면 듬성듬성 잡지가 붙어있던 벽. 내 형제들이여, 찬바람이 밤새 드나들던 문풍지 틈으로 떡국같이 뽀얀 날이 밝아오면 내 영리한 누렁개와 꼬리 터지게 반가운 재회, 굶주린 나무들 사이로 내달리던 용맹한 순수,
나는 빗줄기를 타고 타잔처럼 그곳으로 그 숲으로 가련다. 이거는 언제 쓰셨어요? 그러면요. 이거 쓸 때 무슨 뭐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한 20대 때였던 것 같은데 늘 유년 시절이 그립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유난히 춥게 느꼈던 그 겨울이 떠올랐고 그렇지만 추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그리고 깨끗하고 어렸을 땐 겨울이 좋아요. 네. 옛날에 지금은 오염이 많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그 눈 내리면 그거 먹었어요. 아 그렇죠. 네. 빗방울도 받아 먹고. 그랬죠. 네, 비도 받아 먹고 그리고 들에 이렇게 막 눈을 퍼먹었던 기억도 나고 맞습니다. 눈사람 만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추운 줄을 몰랐어요. 네. 그렇게 추웠는데도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오히려 겨울에도 막 아이들 때는 땀이 나잖아요. 이렇게. 네, 막 썰매 타고 그리고 진짜 입김 재밌- 하얗게 입김 나오고 뭐 네. 이런. 집 안에도 추웠던 것 같아요. 방 안에도. 네. 예전에는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온돌이어서 아랫목만 잠깐 따뜻하고 또 윗목은 그렇죠. 차갑고 윗목, 그리고 또 창문이나 그런 문풍지가 항상 뚫려 있었어요. 그렇죠, 찢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로 찬바람이 맨날 불고 좀 약간 허술했죠. 허술했어요. 아침에 막 가족들이 막 대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입김이 막 풀풀풀풀 날리고 나는 그랬던- 저는 이렇게 옛날 겨울에 정릉에 살 때인데 네. 이렇게 예전엔 이렇게 둥근 상이 있었던 것 같고 큰 상이 있었고 네. 가족들이 뭐 저희들 오형제거든요. 그 네. 어머니 뭐 할머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둘러앉죠. 그러면은 거기 네. 김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건데 네. 다 일일이 구워 잰다로 김을 잰다 그러잖아요. 네. 참기름 발라갖고 석쇠에다가 예, 넣고 일일이 고갖고 그걸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김이 지금도 뭐 이렇게 입에 침에도 그리고 이렇게 수저로 밥을 뚝 떠갖고 그 수저 밑에 이제 밥알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김 위에 이렇게 뚝 해갖고 이렇게 네, 먹던 그런 맞아요. 그죠? 예, 네. 그게 굉장히 편리했다는 거.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잘 사신 거예요. 네. 김을 드셨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올 때 네. 상 이렇게 올 때 마루는 이제 막 추우니까 막 김이 막 음식들이 김이 막 올라가고 이랬던 그런 풍경이 막 생각이 나네요. 이 네. 시를 보니까. 네. 예. 다음 시 또 하나 네.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시도 이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겨울 이야기 좀 네.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벽시계의 부활. 네. 그날 엄마는 팥죽솥에 불을 지피다 말고 뛰쳐나와 지나가는 시계 수리공을 불러들였다. 오래전 고장난 괴정 벽시계. 한동안 우린 시간도 모르고 지냈었다. 돼지강 근처 걸음을 개던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수리공은 고치던 벽시계를 내려놓고 겁먹은 표정으로 얼른 돌아가려 했다. 웬일인지 엄마는 아버지에게 늘린 듯 수리공을 달래며 괜찮으니 꼭 고쳐달라 재주문했다. 고치지 말라고 아버지는 다시 소리쳤고 엄마는 더욱 조신하게 수리공을 붙들었다. 수리공은 자불안석 시계를 수리했다. 잠시 후 팥죽을 다 쓰고 난 엄마는 본래의 성품대로 돌아와 있었고 얼마나 별렀던지 잠시 동안 집안은 꽹가리 깨지는 푸닥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서둘러 마실방으로 달아나자 녹에 쩔어붙은 바늘을 겨우 떼어내며 바깥 양반 대단하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요. 엄마의 패기에 수리공 기가 살아났던지 벽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축까지 정확한 박자로 굳은 시간을 녹여내자 지켜보던 우리는 탄성을 질렀다. 팥죽 한 그릇을 비우고 수리공은 쌀 2대박의 공임을 받고 떠났다. 어두운 방 안에 시계가 살아 돌아가자 멈췄던 것들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응원했지만 역시 엄마가 옳았다. 네, 조금 재밌죠. 그 아버님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순하셨어요. 네. 어머니에 비해서.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는 하나도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술도 안 하시고 물론 담배는 좀 하셨지만 그리고 성품이 되게 이렇게 순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순박하신 네, 분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엄마하고도 잘 다투는 걸 피하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늘 부지런하시긴 하셨지만 나약해 보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응원을 했거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지금 좋으신 분이네. 네, 되게 법 없이도 살 분으로.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이 장면이 되게 어느 순간에 떠올렸을 때 참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몰랐어요. 두 분의 그 배틀이 이제 어머니의 엄마, 승리로. 네, 네.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때 시계 수리하시던 그 아저씨가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세신 분인 줄 알고 막 겁을 먹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단숨에 이겨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 기가 막 살아나시더라고요. 아, 벽시계 참. 네. 오, 옛날에 집집마다 다 진짜 있었어요. 벽시계가 요즘 볼 수 없죠. 네. 없어요. 네. 다 없어졌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벽시계 네? 진짜로? 참 구경하기가 생각해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그 추억 속에 있는 거를 네.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네요. 네. 요즘 다 요만한 시계 아니면 다 스마트폰 보고 이러니까. 네, 그때는 정말 네. 집집마다 다 네. 있었는데.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네. 우리 단청 시인님 뵙고 네. 그 따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섭섭병에 대한 이야기를. 섭섭병이 어떤 병이에요? 그거 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섭섭병. 예, 예, 예. 좀 따님과의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깊이 얘기는 못 하고 네, 저는 제가 딸한테 정말 사랑을 다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착각이었던 네, 건가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어느 날 그랬어요. 우리 아영이는 이 다음에 엄마같이 사랑 많이 주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딸이 뜻밖의 그러더라고요.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나 섭섭병 걸려 죽어. 그러더라고요. 좀 충격 받으셨겠는데. 정말 충격. 모든 사랑을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제 착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늘 일에 바빠가지고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그게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을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줘야지. 지금은 네. 바쁘니까 내일 해야 돼. 한꺼번에 줘야지. 한꺼번에 왕창 줘야지. 줘야지.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미뤘던 받을 것 텐데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그때 줄 수 있을 때 줘야 한다는 맞아요. 거를 이제 지금은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랑을 네, 어, 내일로 미루지 내일로 말자. 미루지 말아라. 네, 3시의 사랑을 4시로 미루지 말아라. 네. 이래야 되겠네. 네. 예. 그래갖고 근데 다행히 뭐 네. 저기 이제 지금 좋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좋은 남자친구. 네. 그래서 좀 덜하겠죠, 그래도 네, 어머니의 그 네, 섭섭함이. 네. 예. 네, 제가 못 해줬던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 따님이 이렇게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그래 하지만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지만은 일체 그 외부에 활동을 잘 안 하는 그런 은둔형 같은데 따님한테 보내는 시가 있지 않았나요? 여기 이 시집에 따님과의 따님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인데 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을까요? 네. 가만 있어 보자. 제 기억으로는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따님의 이야기가. 사랑하기가 있었던 것 네, 네. 같아요. 짤막했던 게 사랑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사랑하기.
왜 이렇게 시험 잘 봤어? 그니까 말이야. 일로 와봐. 나쁜 새끼. 딸에 와서 폭 안긴다. 이렇게 잘 봐도 돼? 정수리를 아주 살짝 깨물어준다. 나쁜 놈 새끼.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예. 옛날에 엄마 저 어른들이 아기가 너무 이쁘면 아이고 미워, 아이고 미워. 아주 눈에 선하네요. 그냥 그 네. 정수리를 살짝. 예. 근데 네. 그 따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이름이 아영인가요? 아영이. 예. 네. 아영하고서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 지금 이제 저희가 아영이랑 많이 좋아졌어요. 더 아, 사이가. 예. 그래서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영이한테 보내는 영상 편지. 예. 준비는 안 했는데 아영아 사랑해. 그리고 세상은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만은 길게 생각을 해. 당장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압박감 갖지 말고 편안하게 길은 네가 만드는 대로 열릴 수 있어.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해. 그리고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아영이 화이팅! 갑자기 하려니까. 아영이 파이팅. 아니 제일 중요한 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길은 네가 만드는 대로 열릴 것이다. 네. 성경은 이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는데 네. 그게 같은 얘기죠. 그죠? 네. 저도 뭐 그 따님 아영 씨가 그 뭐 그림도 꽃 그림도 너무 예쁘게 그리고 뭐 그 연필화 또 네. 좀 아주 타고난 것 같은데 요즘에요. 네. 아침마다 저한테 밤에 쓴 시를 들려줘요. 어우 야 이거 웬일이냐. 다음엔 같이 나와서 한번 하죠. 근데 막 진짜 그냥 느낌이 오늘 안 갖고 오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직 우리 아영이가 세상에 공개하는 걸 원치 않아 해요. 그래요. 근데 그 시를 우리 아영이가 이렇게 밤에 썼던 시를 들으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 애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아영이는 그래도 엄마가 자기 시를 들려주면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기쁘고 좋은가 봐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고뇌 같은 걸 좀 덜을 수 있나 봐요. 시를 쓰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기보다는 네. 정말 그 엄마라도. 엄마가 듣기를 원하는 거로군요. 네, 저한테 제 마음으로 전달해주고 귀가 아닌 마음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시를 쓴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섭섭하겠네 이제는. 남자친구하고는 왜 네, 아니에요. 그건 그 분야는 또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꿀 떨어지는. 굴 떨어지는 사이겠죠. 네. 다음 시 뭐 할까요? 예. 다음 시는 제가 이금배 시인의 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로 시인님. 네, 현실. 내게 남은 최종의 악기는 이것이다. 두드리면 아픔으로 충만한 살. 생활의 깊은 울음이 들리는 나의 확실한 노래는 이것이다. 우수여. 내가 현실의 어둠 속을 헤맬 때 불타는 좌절을 눈물로 끄며 바라보던 꽃의 배후에서 무너지고 있던 사랑을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갈망한다. 내가 두드리는 생활, 내가 소리치고 싶은 단절은 친구여, 우리 서로 잔을 드는 이것이다. 이제는 두드리지 않는다. 소리 나지 않는 건반. 나의 기대가 끝난 다음의 시간을 아끼어 그 최후의 뜨거운 별일을
항시 불안의 처마 끝에 울던 새들을 모두 날려보내고 이미 사랑을 상실한 쓸쓸한 신뢰에서 나는 두드리지 않는다. 떠나간 것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하나의 이유만이 아닌 이 외침을 아끼어 더는 울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조금 제가 지금 이근배 시인님의 시죠. 이게 네, 현실이라는 현실이라는 시인데 이거를 이야기로 푼다면 이거 어떤 시라고 이렇게 좀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예. 시라는 게 느끼는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네. 제가 이 시를 접하게 된 거는 어느 시인이 어떤 장소에서 이 시를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네네. 그때 어떤 모닥불 앞이었나 봐요. 네, 모닥불 네. 앞에서 네네. 이 시를 굉장히 처절하게 낭송을 하시는데 처절하게. 네, 그 모닥불 앞에서. 근데 정말 그때 꽂힌다고 해야 되나? 네. 이 시가 그냥 그대로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일일이 설명할 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 느낌이라는 게 다 그래서 다른 가장 거니까. 처절한 시기는 어디예요?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다. 내가 두드리는 생활, 내가 소리치고 싶은 단절은 친구여 우리 서로 잔을 드는 이것이다. 다 좋은데 이 대목도 좋고요. 가장 그리고 처절한 거. 그거는 우수요. 내가 현실의 어둠 속을 헤맬 때 불타는 좌절을 눈물로 꾸며 바라보던 꽃의 배후에서 무너지고 있던 그 사랑. 가장 처절한 거예요? 네. 그 처절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처절 버전으로 처절한. 처절하게 낭송을 다시 해요. 예. 한 번만. 우수여, 내가 현실의 어둠 속을 헤맬 때 불타는 좌절을 눈물로 끄며 바라보던 꽃의 배후에서 무너지고 있던 사랑을.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무리한 사실 뭐 예를 들면 R&B 가수한테 락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근배 시인님 제가 신앙송 하는 걸 딱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여기 맨 마지막 글자가 뭐죠? 단어가? 다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네. 다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00명이 네. 마이크로 하셨죠. 그래갖고 네. 깜짝 놀라고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 통쾌함이 있었어요. 네. 그 버전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않는다만 한번 이근배 시인님 스타일로. 예. 다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이랬나요? 아니 이거 떠나가라고 했어요. 아, 않는다 이랬어요. 물인데요. 꽝 구르시면서 그래서 참 멋있었어요. 다시 예. 해볼게요. 다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앞에가 굉장히 약하게 해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아, 제가 음악 수영도 속삭이다가 네. 다시는 두드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였어요. 아니, 너무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네. 그 신앙송 김남조 시인님 걸 봤는데 네. 그때는 그 양현의 꿈의 콘서트에 김남조 시인님 어렵게 모셨어요. 그런데 네. 그때 PD 분이 경명철 PD님이었는데 그분이 녹화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화면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그 김남조 시인님의 눈이 네.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까 처절하게 신앙송한 거랑 다 같은 맥락일 거예요. 아, 네. 그런 생각이 나서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 이근배 시인의 시는 제가 노래요라는 시집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어떠한 시를 딱 봐도 어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처음 보는 시인데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네네네. 읽혀요. 거의 뭐 엄청난 천재 시인 같은. 네. 그리고 예전에 기념 시도 많이 쓰셨고. 예. 근데 저는 겨울 반추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네. 굉장히 로맨틱한 시가 있었어요. 그
어디 강원도 어디 이렇게 눈 내리는 네, 그게 그거 예, 그거는 그거 저기 부탁드려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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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아요. 굉장히 로맨틱한 시였던 것 같은데. 예. 대설주의보 대설주의보, 맨 예, 마지막에 이 시를 실었는데요. 들려드릴게요. 대설주의보 3년 만에 당신이 나를 찾았어. 폭설에 미시령을 간신히 넘어 속초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검정 승용차로 마중 나온 당신. 따뜻한 차 안, 허연 머리 포근한 당신을 보니 자궁 속에 들은 듯 행복했어. 하염없이 눈이 퍼붓는 길을 달리며 신나는 음악을 틀어달라 했지. 보이는 것들이 모두 비틀거릴 수 있도록 몸을 흔들었어. 춤을 추었지. 백색의 산들로 둘러싸여 엄어받으며 최소한 며칠은 돌아갈 수 없는 그 황홀한 눈길을 나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 회색 하늘 속을 달려 도착한 콘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쌓인 눈 위에 벌렁 누워 백야를 맞이했던 그 밤의 품속. 엄청난 폭설 뉴스가 타전되고 우리는 세상을 고립시켰어. 누드 사진을 찍고 서로의 숲을 만졌지. 이런 눈은 처음인걸? 개떼 같은 은하수가 내려온다. 베란다 눈사람이 사라졌네? 눈에 뒤덮여 2층은 1층이 되고 당신이 곁에 있는 아침이었지. 나무의 키들이 3m씩 줄었다. 여기는 어디쯤일까? 군인들이 제설차를 몰고 나타나 돌아갈 길을 정해줬어. 영이별인 줄 모르고 축복하듯 피어 휘날리는 눈꽃나무들의 그 합창하는 길로 구불구불 달려가던 내 사랑. 만년 눈 속에 갇힌 내 눈사람아. 네. 아,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네. 3m면은 그 정도가 온 거는 맞거든요. 지붕은 덮는 거죠. 보통 미류나무나 네, 뭐 네, 그런 네. 나무들의 네, 네, 키가 네. 다 그때 눈이 쌓이고 났을 때 네. 키가 반으로 줄을 만큼. 그리고 제 눈에 이제 뒤덮여가지고 네. 1층을 넘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2층이 1층처럼 평지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 1층에 사람들은 문을 열 1층에 수가 없었겠네. 그랬죠. 그렇고 차들은 주차장에 깔려 있던 세워져 아무것도 안 있던 보이고. 차들은 이렇게 그냥 평지가 돼서 딱 아예 가라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이틀을 고립됐던 기억이 나요. 정말 행복했겠네요. 네, 그때 그 비상식량이 있었나요? 콘도였기 때문에 네. 저기 뭐를 많이 사갔죠. 뭐 다행이네, 해먹을 밥 다행이네. 해먹을 거 뭐 이것저것. 그 하늘에서 도왔네요. 네, 네. 폭설이네, 대설, 폭설이 내려서. 네, 네. 제가 눈이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처음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3m 쌓인 눈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예. 네, 강원도 깊은 곳에 가야 그런 그렇죠. 눈을 만날 수 예,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는 눈이 녹잖아요. 근데 거긴 눈이 안 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겨울 한철 네. 그때 제가 김도영 선배님 네. 그 사무실에서 네. 음악 그 음반 만드는 작업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고, 네. 근데 제가 참 철이 없어갖고 네. 제 친구가 용평 스키장의 그 관리 회사의 과장이었어요. 근데 야 DJ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할 수 없냐 그래서 그 도영이 형님한테 제가 네. 겨울 한철 용평 스키장 그 디스코테크 갖고 좀 그 DJ 좀 하다 오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 갔다 와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네. 참 이게 음악 쪽에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거기 뭐 그때는 저기
스키가 79년이었으니까 네. 예, 12.6 사건 사태 이후에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키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네, 않았는데 그랬죠. 어쨌든 거기 디스코텍들이 아주 화려한 데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디스코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스코텍이 끝나면 이제 12시잖아요. 12시 끝나서 이렇게 숙소인 주하 호텔이 있고 주원 호텔이 있었어요. 주원은 이렇게 좀 약간 캐주얼한 데였었어요. 주하 호텔은 이렇게 제대로 된 호텔이고. 근데 저는 주원 호텔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그 디스코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게 뭐 수백 미터가 되죠. 근데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갖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 어디로 갈 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정말 기분 좋게 갇혔던 거죠 그때. 저는 먼저 혼자 있었지만은 네. 예, 혼자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던 폭설은 그게 가장 컸어요. 길이 안 보였던 예, 완전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네. 눈 보라에 휩싸였던 그 기억이 이 시를 보면서 네. 예, 어쨌든 3m는 부럽습니다. 예, 이틀. 예. 그 눈이 엄청 많이 내릴 때는 진짜 앞이 안 보이고 뭔가 이렇게 그냥 뭐로 퍼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쏟는 것 같아요. 양동이로 쏟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근데 퍼붓는 이렇게 누워서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눈 내리면 이렇게 쳐다봤잖아요. 거죠. 네, 하늘. 네, 맞습니다. 그럼 땅이 붕 떠오르는 것 같은. 그때는 온 세상이 스마트폰이었죠. 네. 그걸 보고 살았으니까. 네. 하나 더 시 하나 청해볼까요? 더요? 잠깐만요. 뭘 해야 되나? 오늘은 제가 겨울이어가지고 다 겨울 네. 앞부분에서만 하려고 네. 네, 했어요. 이거일까? 네, 헬기와 건빵. 네, 네. 네, 헬기와 건빵. 퍼런 물만 깎아 먹던 줄인 배에 바람이 들었는지 속이 쓰리다. 바가운데 기와집 식모 아줌마는 내 머리에서 왕퉁이를 뽑아 손톱으로 죽이며 솔깃한 말을 해줬다. 헬기가 뜨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건빵 달라고 큰 소리 쳐봐. 한 개에 떨궈주고 간다. 그 후로 헬기가 뜨면 나는 열리를 제치고 뒷동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건빵제유! 건빵제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다. 수상한 내 행동에 헬기는 더욱 가까이 요란한 폭풍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금방 건빵 한 봉지를 떨궈줄 것 같았건만 도무지 못 알아듣게 프로펠러를 돌리다간 하늘 너머로 매번 사라지고 말았다. 150번쯤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나 건빵의 행운은 단 한 번을 오지 않았다. 한 번도 못 알아들었겠지만 미군마저 서운하여 나는 울을까 했다. 아 그렇죠. 그 미군들이 네. 이 땅에 와갖고 신장로라 그랬죠. 저는 곤잠에 살았어요. 곤잠인데 네. 이 시의 배경은 안성인. 안성이고 가까운 곳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늘 헬기가 떴고. 근데 미군들은 먹을 게 많다고 우리는 늘 믿었어요. 그쵸. 건빵도 있고 초콜릿도 네,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진짜 애들이 이랬어요. 저도 그랬겠지만은 또 다른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곤잠 살았는데 그 신장로로 신장로가 뭐 새로 만든 길이라 그래서 네, 신장로라는데 그 포장이 안 됐죠. 그 신장로를 미군 트럭이 가면은 우리들이 막 뛰어갔어요. 아이들이 네. 그 곤잠에서 또 그 동네 애들이 막 뛰어가면은 그 트럭 타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미군들이 이렇게 우유 이렇게 네. 우유도 우유 그 가루 우유 있어요. 네, 가루 우유. 이게 떡이 져 있는 거죠. 그거 던지고 초콜릿 던지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 하나씩은 다 건질 정도로 많이 던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아, 그랬어요? 예. 미군 트럭에서.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시외버스 이렇게 지나가면은 네.
괜히들 손 흔들고 그랬어요. 네. 예, 서로 손 흔들고 네. 참 그랬던 시절이었죠. 예. 네. 차만 지나가면 손 흔들었죠. 네, 사람이 그립고 밤 같고 그랬던 네. 시절이었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은 뭐 딱 그 하루만 돌아간다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겨울이라면은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네. 또 이렇게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던 그때로 가고 싶어요. 그냥 생각 없이 네네. 그냥 마음만 즐거움만 가득했던 근심 없이.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던. 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자연과 하나죠 그때는. 네, 예, 네. 우주하고 하나고 그랬었죠. 예. 저는 그 참새를 태운 잠상을 만드셨던 저희 바로 위 형님 이제 작곡하셨는데 그 형이랑 얘기가 한번 이렇게 오고 가면은 음악 얘기죠. 음악 얘기가 오고 가면은 한 기본 뭐 4-5시간도 좋았던 그 시간을 한번 다시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정지훈 감독님은 어느 때로 가고 싶으세요? 그 다시 옛날 지난 시절로 들어간다면 어느 한 순간에로 가고 싶다. 예, 그 어느 때입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대충 이래도 뭐 이렇게 그래도 문득 가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이런. 글쎄 뭐 저는 그 중간에 이제 농사를 지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오히려 그건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니죠. 어린 시절은 아니죠. 예. 그 농사를 지으면서 네. 어떤 세월을 망각했던 시절이라 그럴까? 네, 네, 네.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예, 그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 좀 비슷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단청 시인님이 네.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천국같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루 종일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네. 그러니까 산과 들로 뛰어드는 때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번에 뭐 그 흙을 간다는 거는 내 마음을 가는 거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그 무아지경이로군요. 예, 무아지경. 네. 재밌네요. 이게 왠지 그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 같네 이게. 예, 뭔가.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시를 제 네. 생각에 앞으로 한 2개만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를 더 듣죠. 예. 아, 더요? 예. 아, 그냥 아무거나 딱 펼쳤을 때 네, 나오는 그 걸 좋죠. 할까 예, 봐요. 예. 전예술 분위기로. 예. 지금 펼친 게 이거네. 네, 좋습니다. 이것도 겨울 이야기. 대보름 밤. 보름날 밤은 내가 도깨비가 된 듯 즐거워져서 밤새도록 불놀이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저녁밥을 먹은 뒤에는 못 나가게 한다. 나 역시 초저녁 잠에 무너지고 꼭 한 번은 오줌을 누러 달밤에 나왔는데 멀리 동무들은 아직도 불놀이를 하고 있다. 저곳은 암내가 자갈밭. 나는 몰래 집을 나와 담배밭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뛰쳐가고자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담배밭 중간 고랑에서 뭔가 벌떡 일어나 딱 내 맞박을 내리친 뒤 별 한 줌을 뿌렸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듯 쓰러진 나는 잠시 후에 눈을 떴는데 구름이 보름달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게 아닌가? 도로 쓰러진 담뱃대 뿌리덩어리는 누구 조상의 아픈 발이었는지 나보다 먼저 깜짝 놀랐던가 보다. 마을이 다 훤하게 웃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다행히 큰 상처는 없고. 네, 제가 또 극성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세상이 다 폭신폭신한 걸로 알죠, 사실. 엄마 품인 줄 알았는데. 위험한 걸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되게 엄하셔가지고 단속이 심하셔서 네네. 뭐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자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노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엄마가 이제 밤이면 위험하다고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때 막 또 이런 뭐 명절이나 불놀이 그런 날은 네. 또 특별하게 네, 네, 기다리는 네, 네,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말 그런 날은 설레어서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한 토막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시라는 게 10살 이전에 언어를 쓰는 거다. 근데 정말 그 단정 시인님은 딱 거기에 맞는 추억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지금도 글로 돌아가면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네, 행복하고 근심이 없어요. 예.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억 속으로도 왠지 잘 못 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만큼 뭔가 쫓기고 있기는 있는 것 같네. 네, 아, 추억을 돌아보는 일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왠지 그게 방만해 보이고 이거 나태한 거 아니야라는 그 네, 이상한 뭐 네. 그런 그런 게 맞아요. 있네. 예. 시가 좋군요. 우리를 성찰하게 해주니까 예, 좋습니다. 충무로죠. 충무로. 네. 예. 이제 조만간에 방송하실 거잖아요. 네, 네. 저 충무로 거기 인쇄 골목이 좀 사라지고 있다고 호텔이 대신 들어간다 그랬나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 현장에 계시니까 네. 거기가 사무실이시니까. 저는 이제 충무로에서 오랜 세월을 네. 좀 살았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2의 고향이고 제2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제 삶의 터전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 인쇄 골목이 되게 보기에 낙후돼 있어요. 네네. 골목골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60년대 초 같기도 하고 막 네네네. 세월을 거슬러 오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옛 건물들이 있고. 옛 건물들 되게 낡았어요. 금방이라도 다 무너질 것 같고 네네네.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골목들이 그래도 살아보니까 네.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네.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근데 지금 그 장소가 네. 이렇게 개발이라는 네네. 거에 밀려서 자꾸 조금씩 네. 사라져가요. 많이. 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이 막 들어선다 지금 그랬던데. 중구 네. 그쪽 인쇄 충무로 쪽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나 그런 숙박 시설이 부족한지 자꾸 거기다가 저 호텔을 짓느라고 인쇄 골목을 이렇게 잠식하고 예,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네. 공연 포스터라든가 뭐 네. 잡지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네. 한국 정신 문명의 현재의 생산 기지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참 정겨운 골목길들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특히 네. 그 작은 음식점들도 많고 정말 높은 네.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죠. 예, 예. 그리고 정말 사람 사는 느낌, 네, 네, 냄새 네, 네. 그게 거기 조금 지금 너무 많이 사라져가지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충무로 넘어져도 예, 예. 하는 마음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방송을 이제 부탁드렸는데 네, 꼭 계정을 하나 만드셔 갖고 네, 그 뭐죠? 사라져가는 네, 인쇄 골목 네, 그 이야기를 그분들 인터뷰 방송을 네. 단천 시인님께서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그 기록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무로 넘어져도 꼭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더 네, 이상 네, 네. 사라지지 말기를. 그 방송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를 해놔야지. 뭐 설마 내년은 아니겠죠? 예. 올해가 시작됐는데 내년은 너무 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올해 제가 날짜를 좀 네. 받아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짜를요. 네. 하루빨리 네, 하루빨리. 네. 예, 하루빨리 알겠습니다. 더 사라지기 전에. 예. 사라져가는 그 인쇄골목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네. 충무로 넘어져도 네, 그 12월 31일 날인가 네. 저한테 인쇄소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저 오늘까지만 영업하고 이제 안 한다고. 아, 제가 되게 믿고 일을 네, 네. 드렸던 분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네. 평생 인쇄만 하다가 살아오신 분들이 이거를 접게 되면 당장 예. 어디로 가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인쇄가 우리의 정신의
저기서 메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흩어지면은.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 인쇄 문화가 그러니까 흩어지면은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네, 예, 예. 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세종당님께서도 굉장히 네.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 한글의 글자들이 찍혀 나오는 그 인쇄 꼴목이. 아, 그러실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네. 쓰고 신앙송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었어요. 제가 네, 이게 아까부터 뭔데? 한번 네. 권하고 싶었는데 네. 마지막 시는 그 헤드폰 한번 쓰시고 잘 들리나요? 아, 잘 들려요. 잘 들리네요. 그래서 마지막 시를 그걸로 한번 쓰시고 해도 좋지 않나 싶어서. 네. 연기의 집. 네. 저녁 연기를 피우던 세상의 집들, 공중에서 만난 형제들처럼 손에 손잡고 하늘 집으로 들어가듯이, 동생아 우리도 가자, 가서 밥 먹자. 방죽서 꺾어 들고 나온 부들, 도쿠리에 붙은 도깨비 바늘 떼면서 노을 밖으로 긴 시를 감듯 가자. 언덕 하나 넘으면 저 멀리 엄마 목소리, 땅거미에 스며들던 그 작은 발들의 걸음, 얼음 속에 초록이 있던 그 겨울. 저녁 굴뚝에는 다시 연기가 나고 너와 나 우리 다시 밥상에 모여 앉으리. 네. 밥상에 모여 앉으리. 예.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네. 그 이문구 선생님 관촌수필인가요? 그 네. 유명한 아, 네. 그 작가분이 제가 어느 에세이에서 그분의 에세이에서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그 밤에 이렇게 기차나 버스를 뭐 승용차든 타고 가는데 그 시골에 한번 두세 개밖에 없는 마을들 있잖아요, 진짜. 네, 네. 그 외딴 마을들이 있어요. 그쵸. 문득 불빛 보면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썼는데 네. 그 밥상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 가족들이 그거 진짜 그것도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사실은. 네, 그럴 날이 다시 왔으면 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때가 참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꿈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비무장지대에서 네. 그 우리 5천만 명하고 2천만 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뭐 어쨌든 서로 의논을 해서 누구는 밥을 해오고 누구는 반찬 해오고 누구는 국 해오고 그래서 7천만 명이 한번 비무장지대에서 저녁 식사 한번 합시다.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걸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데 뭐 쉬운 얘기 아닌데 꿈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도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고. 예. 그래서 식구라고 하잖아요. 예, 밥 그렇죠, 먹는 식구. 그렇죠. 그 입 먹는 입들. 예. 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네, 제가 탈진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먹는 게 제일 중요. 자, 앵콜로 그래도 시 마지막 시 그냥 딱 끝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낼게요. 예. 네. 오늘 구장의 음악 여행 그 겨울반추의 시인 단청 시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예. 그 맑고 깨끗한 그 시어들이 네. 이렇게 뭐 헹군다 그럴까 이렇게 아, 그 쓰시고 하시죠. 네, 뭐. 네. 그렇게 해서 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헹궈진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네. 마지막 시를 듣고 우리는 거기서 스탑 모션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눈 오는 날, 김 나는 하얀 쌀밥, 화로서 끓고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 금음 같은 뱃속에 차곡차곡 들여서 달곰같이 채우다. 네, 겨울반추 단청 시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